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담당 과장 협상단에서 제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는 국민 기대가 크고 국민의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곡히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요청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자료를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3, 40분 있다가 한번 제보가 될 건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전국토 초음파 급여와 고시를 철회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정할 때까지 연기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4월에 그대로 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2015년에 제가 수립했던 1살 설중기 보장선계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기로 약속된 바가 있었고 이 정부는 그 이후로 의료계와 함께 2016년에 보험 수가도 만들어내고 공동으로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고 한 달 정도 지금 4월 1일로 되는 걸로 예상해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신데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바탕하면서 진행을 연기할 건 없다라고 설명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복지부가 지금 의협 비대위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그 5개 의상을 보면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장에서도 이거는 비대위 위원 3명을 포함해서 비대위에서 추천한 학회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한국토 초음파 협의체를 꾸려서 4차례 정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시안까지도 보여주고 입안형으로 했던 건이라서 내부에서 공유를 안 했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비대위에 설명을 하고 비대위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급여로 존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비급여로 존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내용이 어려워서 1회 보험 적용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초음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본인 부담 80%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비급여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전체 상복부 초음파 건수의 5% 내외입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이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 질환자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단순 경과관찰 같은 데 쓰이게 되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좀 미진하다고 하면서 전체 상복부 초음파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도 이 부분을 이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이 별다른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 이상 확인을 위한 단순 초음파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 어떨 때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도 이 필요성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판단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기준을 미리 만들기는 어렵고 우선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한 이후에 그걸 한 6개월 정도 시점에서 분석을 해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여로 받아줘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비급여로 조정한다든지 그 이후에 조정을 하자라고 내용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급여로 남겨놓게 되면 저희로서는 자료를 축적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한 논의를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계나 환자 양쪽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내용이라고 내용적 측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6개월간 심사를 저희가 유보시키고 청구 경향을 보면서 6개월 뒤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급여 기준이나 급여 범위를 재조정하자라고 당초에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심사 삭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간 이 자료를 축적해서 빈도의 발생이나 보험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다시 논의하면서 조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측면이 있으니
문제의 크기도 작고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 문제가 현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선시행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그 기간 중에 삭감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료계 쪽에서 어떠한 소리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저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지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뭐 제가 본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연래 과장이나 정통명 과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 출신인 공무원이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뿐만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같이 존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급에 급여할 쪽을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대표단에서 제가 빠져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그 부분들은 정부가 개인 자격으로 대표단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복지부 전체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들으면 다시 복지부로 돌아가서 제가 또 검토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식으로 일만 더 늘려지고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가 자기들의 협상 단원을 바꿔오는 건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협상 단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부도 나를 나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돼서 그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역 쪽에서요? 네. 전체적으로 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쪽은 사실은 저희 판단에는 의료계와 굉장히 충분히 내용을 공유해가면서 준비를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도 비대위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워낙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실제 4월 1일부터 검사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환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한국초음파 그 사례 좀 그거 관련해서 예전부터라는 거? 1418 중기 보장성 계획이라고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계획을 저희가 2015년에 세웠는데요. 그때 보면 2017년에는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을 시작하겠다. 그 첫 번째가 복부 초음파를 2017년부터 급여화하겠다라고 대에서 발표했고 그 부분들이 워낙 국민적인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제가 2017년에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들이 좀 의료계가 준비하고 이러면서 좀 다소 늦어져서 지금 18년 4월에 시행하게 됐지만은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고 의료계도 본인이 알고 있던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4일 전에 이게 이 고시 자체를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를 4일 전이죠. 4일 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제기를 받게 됐는데 5개항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4일 전에 제기받아서 사실상 4월 1일 이전에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면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이나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면 저희도 뭐 아무리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다소 연기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였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빈도수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환자들도 중증 환자보다는 단순 환자들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도 저는 그게 비급여라든지 이런 걸로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상복부 초음파를 연기하자고 하는 부분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을 했는데 설득했는데 어떤 의협 쪽에서는 그게 새로운 당선자가 오고 그런 부분들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만큼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대립되다가 그 오늘 회의는 결렬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상복부 초음파가 통신적으로 이제 문재인 케어 중에 하나로 지금 인식되고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의료계랑 대치 국면이 됐을 텐데 복지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재인 케어 그 부분이 많을 텐데 그게 굳이 이렇게 결례까지 가셨어야 되나
그럼 받아줘. 결렬이 아니면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월 1일 시행을 연기하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의료계가 합의를 해줘서 그게 5월 1일인지 6월 1일인지 7월 1일인지 8월 1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연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에 대한 기대 배신, 그다음에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로서도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질문 드릴게요. 예. 이제 저기 신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전 정부에서 이미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 크게 말해서 비급여 조명 급여화를 엄청나게 큰 계획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걸로 지금 이제 대안은 중단되는 거지만 이 대회 중단하고 문케어 추진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문케어 자체는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지금 이 고정성 강화 대책은 국민들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국민 약속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판단들이고요. 이런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과 주요한 원칙들은 고수하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계속 의료계가 좀 대화가 어렵겠지만은 계속 같이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봐야죠. 그리고 핵심적인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상급빈실급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료계 전체보다는 병원계와의 논의가 굉장히 주요 사안들입니다. 2인실, 3인실을 급여한다는 얘기가 돼요.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료를 낮춰드리겠다는 문제, 의협이 아니라 취업 문제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과제들은 지금 7월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행히 의협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과제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다만 3,600여 개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쪽으로 의료계와 같이 논의를 좀 하면서 정돈을 하고 좀 실행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수년하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좀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 이게 2014년 초에 그러면 발표를 한 건가요? 이게 2015년에 발표됩니다. 1418이 뭐예요? 14년에서 18년까지인데요. 그런데 15년에 예, 15년 6월 달인가 발표한 거죠. 2015년 6월 발표한 6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의협은 이제 협상을 중단 이제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병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요? 병역 쪽은 지금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사이에 그 결정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의협은 나가더라도 병역과는 계속 논의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은 전달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병역이 하루 이틀 내에 아마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욱 총장님 말씀으로는 병역도 지금 의협이랑 원론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오해인데요. 그러니까 5대 6대라고 표현해서 6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의협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병역이 공감을 했고 복지부에도 그걸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가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병협에 여쭤봤는데 이 5개 나오기 전에 의협하고 상의를 받으셨나요?라고 받으신 거 같더라고요. 뭐 이게 통보라도 받고 이게 지금 병협적에 나오신 건가요? 거기서 바로 나온 건가요? 방사선사 관련해 그 초음파 예. 그 고시가 좀 바뀌나요? 그 예, 지도하에 그 내용은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관련 학회하고 방사선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좀 종합적으로 브랜드회를 했었고요. 현재 유권 해석의 범위는 이게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면서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방사선사를 동시에 보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사가 다른 방에서 이게 모니터 같은 형태로 화면을 보면서 지도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상 법령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서 이 조율을 좀 해서 두 번째 케이스,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직접 입회해서 환자와 방사선사와 의사가 동시에 있는 가운데에서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급여로 인정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마지막 세 번째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부분들은 왜 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도 보면서 하고 싶을 건데 의사 선생님은 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논리적으로 좀 해명하기가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잘 봤습니다. 맨 첫 번째가 뭐였죠? 세 개 중에서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예.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방사선사가 의사가 있는 가운데에서 네. 하거나 세 번째는 의사가 옆방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하거나 이렇게 시기상하시면 됩니다. 홍 과장님 전화번호는 매우 과장님 전화번호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영화 의협하고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중단이 되면서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좀 이게 걸림돌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급여를 없애는 비급여의 급여라고 하는 그 파트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세 묶음이라서 첫 번째 묶음이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실료 묶음입니다. 이게 거의 한 3분의 1 약간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금년의 1월자로 선택진료비를 저희가 아예 없애버렸고요. 상급병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7월자로 2인실, 3인실 급여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묶음이 MRI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MRI와 초음파는 워낙 재정이 커서 이것도 한 3분의 1쯤 되는데 이 부분들은 한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복부 초음파를 금년에 저희가 지금 4월 1일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뇌혈관 쪽에 MRI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과제들은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묶음이 잡다한 비급여들이 무수히 많은 한 3,600개 되는 비급여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로 이행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굉장히 잡다하고 비용도 들쑥날쑥한데 이것도 저희가 어차피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좀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좀 정비하고 함께 논의할 때는 의료계 협력이 필요한데 그 협력이 지금 좀 늦어질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소 좀 수면을 시켜서 의료계하고 좀 협력의 틀을 새로 좀 짜보고 그렇게 소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계하고 그 협상의 끈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9차 회의를 했었고 오늘 10차가 있었잖아요. 그 기존에 의병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급여 급여화, 또 적정수가 보상, 또 하나가 그 심포가 제도, 또 하나가 또 급여체의 개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심사체의 개선 계속 논의를 해갈 겁니다. 근데 이동욱 총장님은 앞으로 3년간은 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계속 대화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필수 회장께서도 그 의료계도 보장성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대진 부 같은 경우도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요청하고 논의해 나갈 거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상복부 초음파는 한 5% 정도 내외에 그 본인 부담 80%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본인 부담을 올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급여를 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승적 측면에서 의료계에서 반대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가 개선과 함께 비급여를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얘를 하다 보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협 비대위에서 지금 혹은 저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과제들이 아닌 보장성 강화 정책도 다소 지금 존재하는 편이고요. 일단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좀 관련 학교 선생님들이랑 전문가와 논의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협 쪽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거부를 하실지 이렇게 이게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그래서 모든 보장성 정책을 다 거부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예비급여 제도라든지 본인 부담으로 올리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비협조로 하실지는 저희도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대화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4월달에 뭐 이제 집단 휴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료계 쪽에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했을 때 어떤 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일이 사실은 좀 먼 미래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워낙 피해가 크고 여파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는 일단 저희 기대로는
쉽게 꺼낼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의료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지 그리고 일반 사회 쪽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등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단유폐업은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비대위에서 이제 협상 결렬을 했고 그 비대위 요구 사항 중에서 그 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하는 게 있었잖아요. 학교에 개별학교에 접촉하지 않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존중해드린다고 작년 12월로 학회하고 개원사의 논의를 전부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600여 개 되는 그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한다는 것들 그걸 원래 학회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 조정 같은 거를 하는 논의도 비대위적 요청 때문에 지금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전부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급여로 남겨놓을 것들을 좀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쪽에 다시 한번 이런 논의는 그래도 실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의사의 회원들의 그쪽 표현대로라면은 권익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배우고 있으죠? 저희가 그 참고 자료로 그 조속히 지금 말씀드린 거를 보도 참고 자료로 대변인식 통해 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